네,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놓고 당청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바로 사과하면서 몸을 낮췄지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정 대표 면전에서 또 거친 비판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우리 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김성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는 또한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황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벌써 저렇게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 앞에서 최고위원들이 비판하는 걸 본 게 몇 주쯤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3인방이 또 얘기를 꺼낸 건데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사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강두구 최고위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현주 최고위원 말이 제일 센 것 같은데요.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이 세 사람의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특검을 둘러싼 그 민주당의 논쟁에 보면 상황보다 더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 친명계가 정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보시면 일단 전준철 변호사는 그 소위 이제 로펌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때 단체로 일단 이 김성태 씨의 변호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과연 특검 자격이 없느냐? 일단 이 문제를 따져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특검 자격이 없는 거는 만약에 2차 특검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거에 변호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특검 자격이 없겠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다는 그 이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특검을 못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검이라는 건 결국은 뭐 옛날에 변호사 출신이 하는 건데 뭐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사건의 치우침 이런 거 봤을 때 없는데 문제는 이거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죠. 즉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방의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내부적으로 보자면 이거를 미리 이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다,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알기로 특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이런 데 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인물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상의가 없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절차로 보면 그렇게 드러나게 상의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한 공감대들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 선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상황을 보면 당과 청와대 간의 어떤 이 사전의 어떤 조율 과정이 전혀 없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사건에서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거는 단지 특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정청래 대표에게 쌓였던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불만이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발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동안 계속 쌓이고 하다가 이걸로 폭발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반응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조국 혁신당 추천목 인사를 임명을 했길래 이게 약간 합당을 염두에 둔 포석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막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 취지는 뭐 그 전준철 변호사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뭐 일종의 안 좋은 인연이 있었던 그런 사람을 뭐 변호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김성태라는 사람 자체가
뭐 아직 뭐 100%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진술이 본인 유리하게 바뀌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의 전적을 봤을 때도 사실상 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썩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이 과연 특검으로서 어떤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거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서 북측에 돈을 보냈다 이런 진술을 했었고요.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이재명 대표가 줄곧 이제 김성태 씨 모른다고 해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싹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부지사 측의 옥중 편지에서 예, 예. 이제 김성태 씨가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건 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라고 제가 다 진술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하면서 다 드러날 겁니다.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주기니까 김성태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변호인들이 좀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을 몰아갔다 이런 얘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하게 불쾌감을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런 사람을 변호인, 그러니까 특히 특검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좀 기분 나쁠 것 같긴 하거든요. 구자룡 변호사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뭐 이거는 대통령이 내가 내 이익에 따라 판단했을 때 불쾌하다. 그리고 진영에서는 우리 진영의 수장을 겨누는 그런 인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특검은 원래 정권이 불편할 만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정권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칼을 쥐고 흔들기 위해 가지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사실 특검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이게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재척 기피 회피 사유가 없으면 그냥 원래 변호사는 사건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이제 주장에 불과하지만 범죄 혐의자는 원래 그래요. 위증도 하고 위증 교사도 하고.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런 프레임이라면은 변호사 그 누구도 특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우리 대통령께 왜 이렇게 적대적인 인선을 하냐, 이거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민주당 내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친명이라고 하는 이건태 의원도 명백한 반역이라고까지 했잖아요. 반역. 그렇죠. 예. 그런 반응까지 나온 마당에 변호사가 아니라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것이다라고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논의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감인 거는 특검 제도는 원래 권력이 불편한 만난 사람이 임명돼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라는 게 취지잖아요. 근데 이 논의에서 국민은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그냥 당과 정의 그러니까 갈등 양상 요것만 지금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불편한 거. 그러니까 이제 명청 갈등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처음에 특검이 임명됐을 때 저도 좀 의아했지만 내막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뒤늦게 터진 거는 결국은 합당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거라도 포장지를 뜯고서 아예 알맹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청래 대표의 입지를 좁히는 게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예. 이 논의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뭐 특검으로서 결격 사유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이게 민주당 내 명청 갈등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도화선이 될 만한 소재로 쓰이는 것 같다는 게 구자룡 변호사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민주당 내 갈등으로 돌아가서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 절차를 좀 살펴보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추천 의견을 수렴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지도부가 논의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과정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이 2명을 추천했고 그중에 정청래 대표가 1명을 골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특히 뭐 황명선, 강득구, 이현주 최고위원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면은 변호인들이고 법조인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도 전혀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공개가 됐는데요. 성추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시스템 에러이자 휴먼 에러 두 가지 에러가 동시에 일어난 거로 보여집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본인이 개인 추천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일단 휴먼 에러일 것 같고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추천을 했다고 해서 뭐 법사위 간사라든지 법사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름은 들었을 겁니다. 설마 이것까지 모르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바로 추천이 명단을 넘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최소한의 보고 절차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냥 좋은 사람 했겠지 정도의 안일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이 전주철 변호사가 21년에 부장검사로 퇴직을 한 다음에 변호사로서 한 5년밖에 한 게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활동이면 충분히 전주철 변호사로만 검색하더라도 어떤 변호 이력이 있는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거의 재발 방지가 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쨌거나 인사 추천위를 거치지 않았던 특검 추천위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이런 일 없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당내 문제로서 전주철 변호사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뭐 사유로 지금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 이성윤 최고위원이 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지 그 부분에 사실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게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다. 전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특검은 정말 공정하게 사적 감정을 넣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사람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할 때 사적 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검은 그 권력자에게 불편한 사람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 특검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권 여당 보통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할 때 특검이 좀 그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는 좀 예.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히려 저는 그리고 오히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실력 있는 특검이 되어야 그래야 사적 감정 없이 재판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형을 최고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성윤 최고위원이 2명을 추렸다고 하는데 그중에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재직 시절에 꽤 이성윤 최고위원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랑 친분이 있고 친윤에게 탄압받았고 뭐 이런 공통점을 찾다가 고른 사람이 전준철 변호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 특검이 어떻게 선정되는가의 민낯이 저는 아주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검 제도라는 게 뭡니까? 어떤 현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뭔가 검찰 조직으로서 할 수 없는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지금 특검을 벌써 몇 명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일단 3개 특검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상설 특검이 한 번 했고 지금 특검을 하는데 문제는 또 이게 이 사건이 지금 야당과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 추천 아예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예. 자기들이 추천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를 일단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성윤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했다라는 이유. 자,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왜 저 김성태 씨를 변호한 사람을 했냐라는 예. 얘기.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전주철 변호사가 무슨 이분의 어떤 뭐 입장을 대변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당시에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수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기가 되면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특검을 마치 검찰처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차 특검이라는 게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지금 가장 앞장서 주장을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이 세 개 특검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드러났지만 사건이 전부 다 공소 취소되고 무죄 나오고 지금 수사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일부 공소 기각도 되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특검을 구성하다 보니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특검을 한다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본인이 2차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내란은 다 끝나버렸고 자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그냥 대충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특검 같은 거 이제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2차 특검은 제가 1차 특검에 했던 특검 관계자 얘기들은 뭐 2차 특검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경찰로 넘기거나 국수본에 넘기거나
검찰로 넘겨 수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2차 특검을 해서 하겠다는 의도는 결국은 지방선거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 나오지도 않고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2차 특검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지금이라 저는 2차 특검 중단하는 게 옳다. 그리고 네. 이제 더 이상 특검 같은 거 더 이상 이런 논란들 나오기 전에 이제는 좀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지금 2차 특검 무용론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였고 오늘은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총장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준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그런 인식을 제기는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대표 혼자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지금 우리가 전준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취재진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은 아마 들어가라고 촬영이 되라고 한 말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뭐 사실상의 이제 사과도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의혹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정치적 음모론 확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황명선 최고위원이 우리가 전준철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한 건데요.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해명 반 뭐 약간의 어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반박 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제 그 이성윤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본인도 조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또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어떤 배려의 마음도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특검에서 선택받지 못했지만 사실 이분도 이제 뭐 변호사로서 본인의 삶을 또 계속 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추천되고 나서 추천에서 떨어진 이유가 김성태 뭐 이분을 변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이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추천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려고 했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꺼냈던 것은 마치 또 본인이 추천했던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또 반대 측에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황명성 최고위원께서 사실 카메라를 다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거는 이런 찍고 있으니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나름대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뭐 저렇게 싸우면 누구 좋을 일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은 좀 자제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뭐 자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친명계에서는 사퇴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결자해지 리더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성치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퇴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 같은데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 거취 정리 없이 이게 좀 넘어갈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 이게 이 단순히 이 특검 추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 합당과 관련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몇 주간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이런 분란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합당과 관련된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이 문제도 지금은 일단 지방선거를 지금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퇴나 거취 문제는 좀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의총을 통해서 합당 얘기를 할 거고 조만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야 지금 감정들이 좀 많이 상해 있고 좀 격해져 있기 때문에 거취를 정하라 뭐 이런 압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최고위원 한 명을 그 거취를 정리한다고 해서 또 뭐 지금 재보궐을 할 그 타이밍도 아니지 않습니까? 8월에 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석을 두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최대한 이성윤 최고께서 사과를 하셨고 근데 아까도 사과를 하면서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거기에 또 다른 걸 덧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의 약간 입장을 또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또 얘기가 더 나오고 하는 거니까 네. 다음 최고위 때 깔끔하게 한 번 더 사과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좀 털고 넘어가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나와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튜버죠. 김어준 씨가 알고 보니 해도 됐던 인사 같다 이러면서 이성윤 최고위원을 두둔했습니다. 친년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핍박받고 윤석열한테 확실히 당한 사람이네요. 제가 세심히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은 김성태를 변호한 게 아니고 대북 성공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는 나는 이게 문제가 될 줄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만약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이성윤 의원한테 미리 말했겠죠. 예. 저도 아직 물어봤었습니다. 혹 찜찜한 거 있냐. 그런 거 없다 했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열받은 쪽은 열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제 다 결과를 알고 보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오늘 최고위로 가기 전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먼저 출연을 하고 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쭉 설명을 들으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열받을만 했고 문제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해도 되는 인사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자령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 측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옹호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까지도 기분이 나쁘다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해도 되는 인사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진영이 굉장히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걸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권력의 헤게모니가 어디로 넘어가는지의 분기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내 헤게모니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의회가 이제 상권 분립의 정점에 올라서 버렸거든요. 예. 상권 분립이 흐트러지면서 그 체제가 넘어가면 내가 정권을 갖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내가 다시 지배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아마 밤잠 설치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앞으로 중국식의 공산당이 영도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방선거 이기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도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권력은 당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가질 거다. 이런 위기감이 민주당 내부에 당정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고 숨겨야 될 부분이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저 특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 불편한 사람 한 거를 지금 사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사실 국민들 눈치를 보면은 그런 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의 헤게모니 싸움이 너무 명백하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친문계를 지금 당내로 들어오게끔 하는데 아마 그 이제 동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여는 게 지금이 적기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위기감 때문에 아예 내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김어준 씨 말에 동의해 본 적이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은 임명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결론엔 동의하는데 네. 이유는 다릅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이유가 있는 거죠. 헤게모니가 이제는 친명계에서 친청계로 친문계까지 아우르는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정치적 의도하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의 연임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의 그 갈등은 점입가경이 될 것이고 당이 심리적으로 그때 더 치열하게 쪼개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공소청 관련돼서 공소청 관련. 예. 보안 수사권을 대통령이 이제 일정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에서 그걸 무시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결정하면서 그때 정청래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상권 분립이지만 입법하는 거는 국회가 하는 거다. 즉 입법은 국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 이야기 아마 청와대가 굉장히 아마 좀 사실상 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입법권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하느냐. 사실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의견은 일부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당에서는 완전 무시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그냥 다 당론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입법은 우리 권한이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논쟁이 결국은 그때부터 어떤 감정의 싹이 좀 쌓여 있지 않는가.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켜켜이 쌓여져서 왜 대통령의 권한, 즉 상권 분립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권력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의회 권력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가 꽤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은 민주당이 의총을 열고 합당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내일도 갈등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